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환타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운 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즐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환타님께서 매우 즐거운 소식이다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무슨 즐거운 소식인지 환타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가을인데 복장은 여름이신 것 같아요. 아, 겨울옷을 아직 안 꺼내가지고. 아니, 환타님께서도 이렇게 앞에 화분도 하나 놔두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노리고 있어요, 그잖아요. 노리고 있습니까? 네. 이 발라가든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운 소식으로 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까? 인도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 야, 사실 그 힘들다는 인도에서. 네, 그것도 세상에 제가 기업을 찬양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네. 좀 드물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자본주의 외모를 가지신 그렇죠. 우리 예. 환타님께서 그렇죠. 이 기업을 칭송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기업을 칭송한다. 야,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일이. 예,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자 인도 법인이 이제 2025년 10월에 이제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LG전자가 이제 인도에 별도로 법인을 두고 있었는데 네, 별도 법인이죠. 그 법인이 이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IPO를 했다라는 기사까지는 봤어요. 네, 네. 이게 이때 IPO로 모은 금액이 약 1,160억 7천만 루피 정도니까 거의 하나로 1.87조 정도가 보였고요. 오, 인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게 모았군요. 인도 IPO 역사상 5위예요. 5위. 예, 전체. 참고로 1위도 예.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입니다. 그렇죠. 그때 작년에. 작년에 그때 했었죠. 2,742억 루피를 모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률이 처음에 살 때 54대 1이었어요. 54대 1. 구하기 되게 힘들었고 초반 흥행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군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진행된 인도 대형주 IPO 중에서는 가장 네. 뜨거운 편이었죠. 자, 상장 첫날 발행가가 이제 1,140 루피였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당일 1,710 루피로 뛰면서 50% 폭등을 했고. 역시 시초가로 사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21일 최종가가 1,666 루피니까 여전히 한 45% 정도 네. 수익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수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도에서 LG전자가 상장을 했다라는 네. 소식은 들었는데 네. 상장했구나. 끝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잘 나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LG전자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6조예요. 18.6조. 참고로 한국 LG전자가 네. 15.3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인도 LG전자 법인이 더 네. 커요. 더 큰. 예. 이 배꼽이 더 큰. 그 가면 안 된다는 인도에서 벌어진 아주 놀라운 일이죠. 참고로 LG전자는 30년 전에 인도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거의 넘사벽의 인도 가전의 왕자예요. 종종 인도에서 나오는 크리켓 경기 이런 거 보다 보면 항상 이제 LG. 그렇죠. 예, LG가 이런 거 후원을 하고 보긴 있죠. 했는데 아니 인도에 있는 LG전자 법인이 18조 6천 원이 시가총액이라고요? 네. 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더 작은 거죠. 모기업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참고로 인도에서 이 글로벌 기업이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관련된 인도 채널에서 늘 하는 말인데 인도에 대한 화두는 저도 29년 차잖아요. 인도. 근데 늘 똑같았습니다. 인도는 엘도라도다. 인도가 오면 망한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저도 오랜 기간 후자의 입장에 가까웠어요. 망한다. 왜냐하면 망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엘도라도를 주장하신 분들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너무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이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네 취재 라인이 있고 조사 라인이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작은 기업들은 가면 진짜 제가 아는 분들에서 가가지고서 팬티만 입고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오래 인도에 있었던 관점에서 오늘 하는 얘기들은 LG전자 인도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있어서 네. 전반부의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부의 인도가 LG전자가 어떻게 안착을 했는지만 네. 보고 후반부는 사실 이제 LG와 삼성의 각축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요건 따로 에피소드를 한번 빼야 돼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예. 전반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LG가 성공했는가. 슬쩍 2부작으로 또 만들어 놓고. 아니 나중에 삼성이 언젠가 또 IPO 하면 그때 해도 돼요. 이거는. 자, 네. 한국의 인도 붐은 지금 말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1996년에 혹시 대우자동차 광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아, 이곳 인도에서는 대우의 시에로가 생산도 되기 전에 12만 대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추억 돋습니다. 추억 돋아. 시에로의 판매 돌풍으로 인도의 자동차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에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대우의 시에로는 성공한 인도 사람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칼 번스탄이었습니다.
이때 돈 많이 썼죠. 칼 번스타인을 써가지고서 광고를 만들었을 정도니까.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하면서 이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포스코가 인도를 따라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만모한 신 총리 밑에 이제 뭐그 포스코 문제만 해결해주는 뭐 이제 비서를 따로 두기로 했다. 그렇죠. 전담관이 따로 그래가지고 생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쉽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은 사실 포스코는 되게 많이 험난했죠. 그 이후에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예. 좀 철수했다 다시 재진입한 상태인데 네. 제가 90년에 인도를 처음 갔는데 이때 이제 운 좋게 초보 여행자 치고는 운 좋게 지금 외대 인도 연구소 원장인 김찬환 선생이 박사과정일 때였는데 네. 전 이제 초보 여행자였고 어떡하다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집을 가가지고서 이제 뭐 좀 돌아간 얘기를 좀 초보 듣고. 여행자였으면 되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네. 이분 친구 중에 또 한 분이 대림 엔지니어링 주재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은 구루가온이 되게 번화하지만은 허허 벌판에 네. 아파트가 한 2, 3km 간격으로 하나씩 솟아있는 구루가온의 아파트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그 집에 이제 주재원이니까 인도에서 당시로서 귀한 네. 냉장고가 있는데 네. 열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 열쇠?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고시원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냉장고를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자물쇠가 있어야지 이걸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인도 가전은 정말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열쇠는 왜 있었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꾸 먹으시니까. 아,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슬쩍슬쩍 네. 가져가시니까. 인도의 냉장고가 최초로 등장한 게 1928년이고요. 네. 국산화에 성공한 게 58년이에요. 메이드 인 인디아가 메이드 인 우리나라보다 빨라요. 이런 거 보면 또. 고드레지와 보이스라는 회사가 최초 출시했는데 네. 이게 그 당시 냉장고예요. 참고로 초창기에 인도에서 냉장고를 잘 안 썼대요. 왜안 왜냐하면은 썼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와 식재를 사가지고 그날 조리를 해야 되는데 네. 냉장고에 식재를 보존하는 거는 뭔가 게으름뱅이 사회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냉장고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란 편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육류는 오래 보존이 안 되니까 네. 냉장고 냉동실에 반드시 고기가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고기를 먹는 걸 거야. 근데 옛날엔 인도가 네. 정 고기 먹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정말 심했어요. 지금 훨씬 나아졌지만 지금 훨씬 나아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쵸. 일단은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쓰여요. 지금도 사실 어른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견 때문에 냉장고가 당시 인도가 가난하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렇죠. 굳이 뭐 살 필요가 없는. 근데 부자들만 살 수 있는데 네. 부자들은 그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또 집집마다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이 양반들이 해준 음식을 먹으니까 냉장고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안 팔렸대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열쇠에 달린 냉장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네. 일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집어먹는다거나 그렇죠. 특히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간식을 자꾸 먹는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사실 중동 가봐도 이런 냉장고가 있고 신박하네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이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냉장고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전 열쇠가 이제 생긴 거죠. 한편으로는 좀 삭막하다. 그거 좀 먹으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약간 이해도 되고. 인도 또. 부자들은 예. 정말 하층, 그러니까 자기보다 카스트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좀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도 기차에서 2등 칸 정도 네. 에어컨 2등 칸이면 중산층보다 중산층에는 좀 더 부자들이 사는 거거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차가 정차하면 밖에 잘 못 나가요. 음. 그리고 SL이나 일반 에어컨 칸 없는 데서 온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해요. 저 되게 여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분리된 사회예요. 분리된 사회인데 섞이는 게 싫다. 네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에어컨 열쇠 달린 냉장고 네. 있던 이런 인도에 네. 우리나라 뭐 업체들이 진출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인도 가전제품 보급률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습니다. 이게 90년, 91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했는데 자, 이 잠깐만 0.8%? 네. 이게 뭡니까 이게? TV가요. 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전원일기에서 네. 이장님 댁에 테레비 하나 있던 그 시절인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야, 그래도 우리는 그때 저 0.8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80년대 83년도에 칼라 TV 시작하고 예. 그때쯤부터 테레비는 다 있었어요. 거의 사실. 100%였어요. 그리고 85년부터 이제 가난한 집에도 냉장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빨랐죠. 이런 부분에서는. 에어컨은 90년, 91년 통계가 확인 불가입니다. 이때는 에어컨하고 에어쿨러를 공동조사를 해가지고서 나눠지지도 않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보급률이 되게 낮죠. 어쨌건 냉장고는 0.12%.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2000년대쯤 되니까 역시 텔레비전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많이 줍니다. 갑자기 33%. 우리도 텔레비전이 먼저 보급됐죠. 그렇죠. 2024년 70%. 역시 이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밤에 할 일이 있으니까. 확실히 인도가 아직까지 가전이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꽉 찬 상태에서 기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 신규 신규로. 구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냉장고 이제 아직까지 절반. 네. 세탁기도 아직 뭐 20%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자, 93년에 LG 그러니까 네. 당시로서는 이제 럭키 금성이었죠. 예. 10년의 선택이 순간을 쳐갑니다. 금성 이럴 때 그 광고가 나오던 시절에 예. 당시는 인도법상 외국 법인의 100% 인도 투자가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예. 당시 LG의 파트너, 금성의 파트너는 베스타비전이라는 인도 회사였습니다. 자, LG가 이제 기술이랑 노하우를 제공하고 네. 베스타비전이 현지 시장의 사업 지원과 공장 설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벤처였는데 네. 이 베스타비전이 좀 LG가 처음에 파트너 전쟁을 잘못한 게 베스타비전이 당시에도 한 5위 그룹이었어요. 별로 1, 2, 크지 않은- 3위도 아닌 작은 기업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LG의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땡겨왔는데 자금 조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집니다. 결국 자금 조달 실패로 네. 조인트 벤처가 깨지고 음.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게 왜 그럼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말 수밖에 없었냐. 일단 법상으로는 51%까지 LG가 법인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분을. 네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택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조립품 가져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팩 네. 붙여가지고 하는데 인도는 그게 불가능했던 게 일단 기본 관세율이 텔레비전은 사치세가 붙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20-30%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가 붙고 네. 그때 이제 한국산 TV가 유럽연합에서 반덤핑 관세 받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인도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서 13.4%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을 수입해서 태그가리를 해가지고 파는 게 인도 로컬 기업이 TV는 만드는 정도인 그 당시 수준에서 경쟁력이 전 없었던 거예요. 수입 제품이 수입 가전 제품이 버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소니나 파나소닉은 아니고.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현지 공장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 거죠, LG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실패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LG가 포기하지 않고 네. 더 큰 기업인 비를라라는 민족 기업이 있어요. 아. 독립운동 자금 지원하고 뭐 이러던 예. 회사인데 여기랑 다시 조인트 벤처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는 와중에 삼성은 바로 조인트 벤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꽤 큰 기업인 비디오콘과 해가지고서 현지 합작 법인을 만들어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LG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96년도에 꽤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96년?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91년도에 대개방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이제 그 라이센스 라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제 그 인허가권 가지고 네. 뭐 온갖 뇌물과 이제 복잡다단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관료주의, 인도판 그렇죠. 관료주의. 어마어마한 서류를 내야 되는 그렇죠. 구조인데 이게 나아지긴 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나아진 거지 완벽한 개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은 외국 자본 지분율이 제한이 풀립니다. 100% 단독 설립이 가능? 그건 그 이유고요. 그 이유고. 일단은 51% 정도 투자를 하면은 네. 라이센스 라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신고만 하면은 신고만 영업을 하면 할 수 있는 영업을 구조가 할수 됐고 있도록. 오. 이런 종목이 몇 개 풀렸는데 네. 가전이 풀린 거예요. 인도 그러다 정부 보니까- 입장에서 봤을 땐 키우고 싶었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LG는 비를라랑 조인트 벤처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97년에 LG전자가 인도 법인을 세웁니다. 삼성은 95년 합작법인이고요. 합작법인이고 그리고 소니도 95년이에요. 95년. 네. 다 이때 들어갔군요. 네, 보면은. 근데 이제 LG가 어찌됐건 93년에 먼저 들어갔다가 네. 한동안 고생을 한번 하고서 쓴맛을 보고 2년이 늦어진 거죠. 박사님은 그 혹시 이렇게 뭐 물건 살 때 네. 할부를 쓰시나요 많이? 거의 안 씁니다만 뭐 역시 부자. 그렇지는 않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쓰긴 합니다만 보통 뭐 10개월 무이자 할부 네. 신청했다가 보통 한 넉 달쯤 지나면 대충 갚아버리는. 저는 인생이 할부 인생이에요. 예, 돈이 없다 보니까. 자, LG전자 인디아가 진출한 첫 해인 97년 말에 네. 바로 현지 금융회사와 연결을 해가지고서 네.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주력 상품에 대한 할부 금융을 실시합니다. 진출하자 말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예. 이게 인도는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은행에 저금 안 해요. 그렇죠. 돈 집에다 싸놔요. 예. 그다음에 현금 경제로 돌아가는 구조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월부금 받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현금이 너무 무겁다 싶으면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인도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에 인도는 진짜 현금 달발 들고 다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신용사회다 보니까 뭐 할부를 준다 이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렇죠. 할부라는 건 신용사회인데 기본적으로. 보다 서류의 나라 인도답게 뭘 하려면 일단 담보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텔레비전 사기 위해서 담보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땅 뭐 이런 거 그죠. 예. 근데 LG가 이걸 갖다 해결해낸 거예요. 현지 금융회사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LG가 이제 델리, 뭄바이, 벵갈로르 같은 인도 주요 13개 도시에서 네. 이제 제품 구매 시 할부를 제공합니다. 오. 그리고 이듬해에 나식이나 트리치 같은 좀 부자 좀 있기로 유명한 이선 도시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목돈 필요 없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사시고 결제는 나눠 사십시오. 네. 근데 옛날에도 이제 그럼 인도 로컬 기업들은 이게 없었냐? 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할부를 대리점 가서 신청을 하면은 네. 가전제품 회사에서 서류를 써줘요. 네. 이 서류를 들고 은행을 갑니다. 음? 네, 그러면은 네. 은행에서 일주일쯤 있다 오라고 그러거나 전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연락을 네.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연락 안 하죠. 네. 그럼 계속 연락을 하면은 한 열흘 정도 돼가지고 은행으로 오라고 그래요. 네. 그럼 가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요. 네. 이 서류를 들고 다시 가전제품에서 가면은 네. 그때 다시 도장을 찍어주고 물건이 오는 구조예요. 아이고야. 늙어 죽죠. 우리 할부 같으면 한번 하려다가. 불화통이 터져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LG는 여기서 매장 내에서 바로 할부 계약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한국식이군요, 만듭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LG 매장에 방문하면은 LG 매장 규모가 있는 매장에는 그 금융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신용 조회랑 할부 네. 신청을 하고 바로 네. 그날 물건을 받아갈 수 있게. 오. 그러니까 그날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처럼 바로 난 긁고 가는 게 아니지만 텔레비전 사고 싶은데 왔는데 이걸 뭐 은행 갔다 왔다 몇 번 네. 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원스톱 구매는 거의 최초입니다 인도에서. 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LG가 먼저 갔다. 그렇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LG가 이제 그 딜러와 총판에 대한 자금도 지원을 했는데 네. 일단은 총판으로부터 딜러 소규모 지역 딜러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해놨고 총판이 미수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작은 딜러들은 이게 이 당시 인도가 1년 GDP가 350불 400불 하던 시절이에요. 테레비한테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러들도 돈이 없어요. 테레비 열대소음대 쟁여놓고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문을 하면은 딜러가 총판한테 물건 주고 사와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외상이 가능하게 일단 해준 외상 거죠. 끊고 물건 받아서 일단 사실 받은 거니까 예, 주문은. 예.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970년대 모습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좀 도움이 됐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로 팬이 생겨요. LG 왜냐하면 팬들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생애 첫 가전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뭐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근데 LG가 할부를 주니까 어지간하면 LG로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자가 네. 이제 지금 같은 무이자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델리는 5%고요. 네. 지방은 6.5%였어요. 아, 그것도 지역 차등이 있었군요. 그리고 2년 할부로 하면 9.5%, 아. 3년 할부로 하면 10.5%였습니다. 당시에 뭐 평균 금리를 생각해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금리였던 것 같아요. 당시 기준금리가 11%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싼 거죠, 되게. 예. 그래서 이제 LG는 물건과 함께 사람들에게 구매 가능성을 같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인도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놀라운 충격을 줬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 인도 국립응용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네.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할부를 이용한 백색 가전 수요 증가율이 24%, 농촌 같은 경우는 40%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할부라는 신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꾸 시장을 만들어냈군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제일 비싼 가전이 36,000루피 하던 29인치 LCD 평면 TV였는데 네. 이게 할부 실시하기 이전에는 한 달에 한 125대 팔렸대요, 전국에서. 인도 전체에서 예, 예. 이게 1000대가 팔립니다. 이야 10배. 예. 요즘 이제 뭐 구루가온 같은 데 계시는 주재원들한테 36,000루피는 얼마 안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때는 1달러가 34루피 하던 시절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구매력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00불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1,000짜리. 가격이. 예. 그러니까 당시가 97년이 430불이었어요. 인도 GDP가. 자, 도시야 뭐 상류층들이 현금카드 쓰지만은 농촌이야 100% 현금 경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 기업들은 삼성도 그렇고 뭐 파나소닉, 소니도 그렇고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서 이걸 마케팅을 시작했지 지방을 내려갈 시골에서 마케팅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유통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방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방에서 판매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시정을 개척했다. 네, 그래서 97년도에 지방 판매율, 그러니까 시골 판매율이 농촌 판매율이 한 20%였는데 네. 이게 2009년 이후부터는 45%까지 뛰어오르고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쩍번쩍거리는 대도시가 훨씬 구매력이 높을 것 같은데
LG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공략해나가면서 알뜰하게 시장을 근데 훑어냈다. 인도도 토지 경제여가지고 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보다 지방에 땅 많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옛날부터 땅이 좀 그래가지고요. 음. 사실 진짜 알프자 지방에 많아요. 어쨌거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시 레디프라고 하는 23년 전 기사를 보면은 네. 인도 소비자들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만큼 지갑도 피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 두터워진 월급 봉투와 저금리 대출의 확산 때문이다. 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급여도 오르고 신용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가전을 사면 이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AS라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사과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네. 집안이 모두가 사과 아니면 DJ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근데 이제 사과 제품 같은 거 이제 AS 때문에 늘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만이 많은데 인도는 사실 이 사후 서비스 자체가 인도는 이때는 정말 판매자 중심 시장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공산주의적인 거 거의 진짜. 그래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이 친절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 친절할 이유도 없고. 예, 물건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엠베서더라고 이제 당시 인도 계시던 분들이 있는 인도 국민차가 있습니다. 네네. 1950년대 첫 디자인을 뽑아낸 다음에 2010년대까지 꾸준히 같은 모델을 이야, 뽑아냈던 60년 동안 강철 덩어리예요. 되게 클래식해요. 사골, 요즘 다시 사골. 비싸지고 있어요. 클래식 예, 레트로 분위기라서. 그렇죠. 이게 주문하면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그리고 인도 랜드라인 전화가 2년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화 신청하면 2년이 걸려요. 2년. 예. 그러던 시절에 LG는 211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요. 211. 이게 2시간 내 고객에게 응답한다. 2시간 내. 1일 이내에 이제 현장 방문해서 수리를 완료한다. 네. 그리고 1회 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그쵸. 느껴지지만 당시 인도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겠군요. 근데 1회 방문으로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진짜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네. 인도 살아봐서 아는데 예. 인터넷이 ADSL이 안 돼요. 그럼 전화를 하면은 이 양반이 한 3일 있다 와요. 네. 와가지고서 집안 환경을 둘러보고 가요. 다시 오겠다 그러고. 예.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미쳐요 진짜. 근데 이게 한 번 방문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거거든요 진짜. 그러려면 이제 인력도 잘 확보를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충분한 부품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되고. AS도 직영망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민들도 한 2010년 중반까지는 예. 무조건 LG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도 교민들도. 자 이제 LG는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 두 번째 전략으로 Make for India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메이크 포 인디아. 모디 총리보다 되고. 훨씬 빨랐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97년에 바로 델리 근교인 노이다에 이제 공장을 건설했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초반에 건설 공장 시작해서 사실 가전 공장 10개월이면 만들거든요. 이걸 또 10개월에 했어요.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빨리빨리에 네. 아주 전형을 그래서 보여줬군요. 이듬해 바로 공장 증설 계획 잘 되니까 음. 발표하고 LG 인디아에서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가전의 부품의 80%를 자체 생산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오, 그래서 대단한 다 도전인데. 웃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말도 안 된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어떻게 했냐면은 인도가 뭐 다들 많은 유튜버에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수익이 나도 돈을 가져나가기가 일단 힘들어요. 인도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부품을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인도로 수입을 하면서 여기서 프로핏을 내고요. 그렇죠. 이 부품을 가지고 현재 조립을 해가지고 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값에서 이익을 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익원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값도 이제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한 관세도 이제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인도의 당시 그 전자산업을 뭐라 했냐면은 드라이버만 있으면 가능한 산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양 언론들이. 그냥 단순 그러니까 조립만. 얘네 그냥 드라이버만 있어 돌리면 그냥 되는 장사다. 그러니까 전자산업 키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LG는 여기서 이제 반대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벤더들을 키우고 기술 이전을 하고 부품에 대해 가지고서 예. 현지 생산 구조를 진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일단은 부품을 수입했을 때 관세가 안 나오잖아요. 예. 싸져요. 가격이 낮아진다. 가격이 낮아지고 실제로 코스트를 한 15에서 20% 정도 낮춥니다. 인도 내 부품 생산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인도는 기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해가 거듭했는데 물건이 싸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적을 연출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2000년이 되면 LG가 국산화율,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드는 부품률을 한 58% 정도로 맞춰납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이때 같은 시기 삼성이 30% 정도였고요. 소니 같은 일본 기업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화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조 생태계 구축에 네. 적극적으로 나선 게 LG전자였다. 그리고 그럴 수 사실 있겠군요. 인도 가전도 보면은
대부분 부품이 중국산이에요. 좀 한동안 또 중국이랑 사이 안 좋았을 때는 LG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냐면은 네. 얘네는 외국 기업인데 네. 인도 부품으로 만드는 제품들이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음. 오히려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사다 조립을 인도 하는데. 회사들은 중국산 부품으로, 외국 그렇죠. 회사인 LG는 오히려 인도산 부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LG 메이징 인디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오랫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도 사람들한테 LG전자는 상당히 신뢰를 많이 얻었겠군요. 보면은 예. 탁월한 AS망부터 시작해서. 이제 플랫폼 깔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인도인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시한 게 바로 크리켓 마케팅입니다. 크리켓. 예.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켓 정말 인기가 없지만 사실은 뭐 인도 사람들은 환장하죠. 보면은. 아니 그게 세계 인구가 축구가 한 40억이 보고요. 네. 크리켓이 한 25억이 보고요. 야구는 한 4억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가 되게 마이너죠. 예. 근데 인도가 아시겠지만 이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네. 잘하는 게 크리켓, 하키 뭐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크리켓, 예. 스포츠하는 걸 안 좋아하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크리켓은 거의 열광적이에요. 인도 파키스탄이 크리켓 결승전을 한다. 아, 그럼 정말 예전에 다큐멘터리 총파업 상황이 됩니다. 예. 거의 뭐 그냥 전쟁이더군요. 보면. 그렇죠. 자, 1999년에 LG는 당시 영국에서 열린 1999 크리켓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가 돼요. 그러면서 인도 돈 4억 루피를 태웁니다. 인도 돈 4억 루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10억 원이에요. 이야. 이게 공식 후원사 중 하나였는데 예. 가전으로는 LG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 모든 경기장에 LG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당시 후원 광고 하나 예. 보시죠. LG Electronics presents for 6 weeks on SABC. The Aussies and the English and the Pakistanis, South Africa, India and Sri Lankans too.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Watch SABC One from May 14th to June 20th. The Cricket World Cup, live from England. Sponsored by LG, the face of the future.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원 업체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네. 강조하는 그런 쪽이었군요. 보면은. 거기다 이제 크리켓 선수들 내세워서 광고도 만들고 전 국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 해가지고서 네. 우승자는 영구로 보내줬어요. 어쨌든 이제 인도에서 최고 스타는 크리켓 스타들이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쓸만하죠.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때 펩시가 광고를 제일 잘했고 펩시가. 그 다음으로 LG로 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갑자기 크리켓 게임이 내장된 테레비 같은 것도 발매를 해요. 크리켓 게임이 내장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있는 이제 네. 크리켓 게임인 거죠. 자, 99년 성공을 바탕으로 LG는 2003년, 2007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제 크리켓 월드의 이제 공식 스폰서가 되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인들한테는 LG가 인도인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브랜드다라는 서사를 심어주고 이게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삼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크리켓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아, 한 발 늦었군요. 빨라요, 진짜 빠르기는. LG전자가 정말 빠르게 인도에서는 적응을 했군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LG 마케팅 못한다고 그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맨날. 물건을 잘 만드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소비자가 발굴하는 LG전자 제품 뭐 이러잖아요. 이제 네, 보면은. 근데 인도에서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너무 장사 잘해서 신기하네, 인도식 마케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신기하네요, 보면은.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단순하게 물건을 싸게 만든 게 아니라 인도인들의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네. 성능에는 꽤 집착을 해요, 인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 글로벌 그렇습니다. 브랜드와 똑같은 성능은 가져야 되는데 네. 디자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도 뭐지? 모델의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코스트를 깎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굳이 뭐 복잡한 몰딩 안 하고. 몰딩 안 하고 뭐 네. 장식 넣기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합쳐지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에어컨은 한 20%까지 가격이 내려가고요. 컬러 TV는 한 15% 정도 가격 인하가 성공을 해요. 핵심이 뭔지를 아는군요. 이게 보면. 후세 사가들 이제 기업사를 하시는 분들이 분석하기를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성의 인도 법인은 이제 이익률을 신경을 썼고 네. LG는 이익률보다는 점유율에 신경을 썼다. 근데 마켓 이게 쉐어를 승패에 확보하는 가는 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 결국 돈은 벌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네플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농촌형 저가 TV를 만들어내고요. 농촌은 저가 이거 한 6천 루피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2년에 농촌 마케팅으로만 1억 루피를 책정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예. 이런 거예요. 큰 아, 밴에 예. LG 제품을 싣고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순회 거예요. 매장이군요. 보면. 근데 이게 모든 차량이 하루 평균 500km를 이동했대요. 이걸 120대를 깐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할부 시스템에서 이제 구입 문턱을 낮추고 네. 월드컵 스폰서십으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가격까지 낮추고 찾아가는 농어촌 서비스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2003년 10월 한 달 동안 32만 7천 대의 컬러 TV를 팔았는데 예. 이게 당시
LG 전 세계 지사 판매량 1위를 2003년에 이미 인도에서 해요. 오, 그때서부터 계열사 중에서는 아주 똘똘한 그렇죠. 이제 현지 법인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32만 7천 대 중에서 예. 70%가 준도시 지역에서 나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빈공간 잘 찌는 거죠. 독점 시장을 확보를 했군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인도 농촌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저런 데를 어떻게 가라고 할 때 LG는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특화 가전제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저 조사하면서 재밌었어요. 인도 몇 개인지가 특화. 아는 건데. 예. 뭐 몇 가지 옛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네.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도라는 나라의 맞춤형. 네. 우리가 보통 뭐 지역형 맞춤 가전제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뭐 메카가 어딘지 잘 표시해주는.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인도에서는 뭐가 필요했나요? 일단은 인도가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이제 저학력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메뉴만으로는 리모컨 조작이나 메뉴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힌디만으로도 남인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언어를 되게 다양하게 깔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 기능이나 마케팅 같은 거에 현지에서 뽑은 사람들한테 권리를 대폭으로 이양을 해줍니다. 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봤을 때 한국 필요한 거-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현지인을 의사결 정책 결정에 이제 책임을 주게 해주고 네. 현지 관리자한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경우 성과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성과가 잘 나오면 제가 보답해주고. 인도 사람이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게 다 나왔겠죠. 그렇죠. 아마 너무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는데. 아무튼 이 22개 언어 중에 네. 대부분 영어, 힌디로만 돼 있는데 네. 인도는 초반부터 타밀이랑 벵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동부의 대표 언어랑 남부의 대표 언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개 정도를 평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도 TV를 보면 이렇게 메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맨 위에가 이제 힌디고요. 네. 그 다음이 벵갈리, 그 다음이 이제 그 다 아래가 구자라티, 세 번째가 펀자비 같고요. 네. 여기 그렇게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음. 그 가전이 어려운 특히 노인 계층 같은 경우는 이걸 네. 이제 자기가 쓴 언어로 볼 수 있는 거고 전자레인지 같이 이제 물리식 버튼이 있는 경우도 네. 그 지역마다 현지 언어 프린팅이 돼 있어요. 오. 이게 되게 성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구자라티 쓰는 리모컨은 구자라티 리모컨이 있는 거고. 이게 원래 그런 거죠. 성의라는 것은 성의와 호의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줍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효과가 없는 걸 알려 있지만은 특정 초음파가 모기를 쫓는다. 네, 라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도 되게 많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의미하다고 알려지기 전에 네. 인도에서는 이걸 TV에 붙인 모스퀴토 네. 어웨이 TV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인도가 이게 내추럴이 원체 중요해서 네. 화학약품 쓰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이제 모기 쫓는 퇴치약이 케미컬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옛날 전통 약재랑 좋은 거는 유칼립투스 오일 뭐 이런 거예요. 음. 그 몸에서 되게 이상한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근데 모기는 정말 쫓아지긴 해요.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경우는. 근데 자관 텔레비전에서 초음파로 쫓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 테레비 끈다 하더라도 이 기능만 따로 켤 수 있고 아. 이게 확대가 돼서 실링팬이나 에어컨도 모스키토 퀴트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참 LG가 재밌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한국 TV에 여러 사운드 모드가 있는 거를 네. 우리나라의 시어터 모드를 볼리우드 모드, 볼리우드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크리켓 모드라는 이제 이름을 고쳐가지고서 예. 좀 친근하게 다가갔고요. 근데 사실 TV보다 정말 재밌는 건 냉장고예요. 냉장고. 열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열쇠는 열쇠고. 네. 자, 인도는 지금도 정전이 잦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옛날보다 낫긴 한데 요새도 뭐 여름철 되면은 그게 여행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 왜냐면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가 발전기가 전기가 있으니까. 나가면 인버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전기가 나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인버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여행자들 체감하는 게 다른데 거주민들은 그러니까 뭐 인버터를 쓰거나 아니 발전기는 사실 석유를 떼는 건 너무 시끄럽고요. 너무 시끄럽고. 진짜 시끄러워요, 인도 거는. 거의 그 아무 생활이 안 돼요. 전기만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는 했냐 하면은 거기다가 인도가 정전이 잦다는 얘기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올 때 네. 솟아요, 전압이. 전압이 일정치 않다. 그럼 그건 가전이 나갑니다. 다 나가죠. 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제가 압축기 이런 거. 2001년도에 당시 한국 돈 500만 원이었던 파워북, 맥북이에요. 네. 파워북 지포 테이타늄이 있었는데 네. 이걸로 3개는 지금 다 했어요, 일을. 근데 이게 마날리란 데서 정전 났을 때 빼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곧이어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네. 갑자기 컴퓨터가 번쩍했어요, 진짜로. 아이고야. 근데 액정이 나간 거예요. 과전류가 흘렀군요, 보면은. 그때는 애플케어도 없을 때예요, 진짜. 550만 500만 원짜리. 그냥 날리셨군요. 2001년 당시에 야. 피눈물 났죠, 진짜. 자, 그래서 인도는 2013년에 나온 이게 파워컷 에어쿨이라는 모델의 냉장고인데 네. 정전이 돼도 냉류를 계속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네. 최대 9시간까지 냉장실 온도가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냉매가 네. 순환되는 구조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꽤 히트를 쳐요. 그렇겠네요. 네. 뭐 차관 저 정도는 버텨주면은 그래 냉장고 들여다보면 9시간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 신제품이 기존 모델보다 한 1,000루피 정도밖에 안 비싸요. 16,000원. 그러니까 살만한 거죠, 살만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 고전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의 그러니까 별도 이제 스테이블러를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그렇죠. 과전압 방어하는 걸 막는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따라올 때 90에서 290볼트까지 버티게 만듭니다. LG는. 그래서 LG가 이것도 꽤 히트를 쳐요. 그러니까 전기감이 나가도 모터가 네. 망가지지 않아요. 모터가 망가지지 라는 않아요. 거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에 잘 버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탁기로 가볼까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이건. 이게 뭡니까? 인도에 살면서 예. 이제 물을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양동이에 6개월간 물만 끓였더니 6개월 만에 저렇게 됐어. 석회예요, 저게. 하얀 게. 이야, 이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보면. 그래서 인도에서는 특히 북인도 지역 석회 많은 데는 네. 한국 샴푸가 이게 안 돼요, 비누칠이. 비누질이 안 나겠네요. 비누 거품도 안 나고 네. 그 머리를 감으면은 예. 이게 약간의 모두가 다 손오공, 그러니까 초사이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도 안 들어가고 장난 아니에요, 인도물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아는 거죠, 진짜. 피눈물이 나네. 얘기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샴푸는 좀 나아요. 여기 그나마 또, 나은데 적응이 돼 있는. 적응이 된 게 있는데 예. 이게 세탁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수관이 빼가 부러집니다. 막히잖아요. 저렇게 배수관이 되면. 부러져요. 부러져요. 6개월이 되면은 네. 이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네. 얘가 그냥 지가 혼자 부러져요. 그래서 물이 질질 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누 이제 빨래 세제가 세제요.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네. 이게 덩어리로 지 혼자 굴러다니다가 네. 나오면서 옷이 헹굼이 잘 안 돼요. 이건 고질적 문제예요. 인도에서 세탁기 쓰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세탁기를 사실 인도는 잘 안 썼던 게 이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니 불러다가 일주일에 2번 오시게 해서 청소시키고 빨래를 시키면은 그때 2006년 기준으로는 한 100불 정도 드리면 됐어요. 100루피? 100 US 달러로. 예,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되게 센 거죠. 외국인이나 비싸게 받는 거고요. 그렇죠. 현지 분들은 뭐 훨씬 싸게 하시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굳이 세탁기를 살 필요가 세탁기 없잖아요. 쓸 필요 이 없다.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렇죠. 인간 세탁기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LG가 또 여기서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해답은 이제 경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물의 경도를 세탁기 안에 센서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세제를 녹이기 위한 스크류 작용이 달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필터로 끼우는 필터예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 이제 석회 문제도 있지만은 농물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관이 오래돼서 오래됐다 보니까. 그 아쇼카 호텔이라고 이제 인도 관광청이 운영한 5성 호텔이 델리에 있는데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인도 관광청 초대로 이제 펜토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드디어 이제 5성급 한번 입성. 아쇼카를 갔다 이제 네. 갔는데 정말 딱 물을 뜨고 나서 네. 한 10초 동안 빨간 물이 나오다가 아. 점점 색이 옅어져요. 5성 호텔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인도 가신 여성분들 사골꼬다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담아서 이 아이가 물을 일단 한번 걸러주는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이 호환 부품 기기들을 되게 싸게 푸는 거죠. 저기서는 이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어떻든. 네.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하다가도 전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전기가 꺼지죠. 네. 그리고 다시 설정을 해야지 중간부터 빨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인도 세탁기는 LG 세탁기는 to be continue가 됩니다. 메모리 기능이 전기가 있군요. 나가면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기억하고 전기가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인도는 전기세도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 재시작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참 현지에 맞는 모든 걸 다 만들었군요 보면. 네. 그다음에 농촌에 또 쥐가 많습니다. 쥐. 예, 쥐들이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서 네. 배관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망가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세탁기는 바닥 3mm 정도에서 이렇게 흠 파인 데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쥐가시라는 화학 제품을 도포시켜서 파는 세탁기예요. 그래서 쥐가 오지 않게. 쥐가 오지 않게. 이게 렛 어웨이 세탁기라는 겁니다. 모기도 막아야 되고 쥐도 막아야 되고. 정말 그렇죠. 가전제품이 터프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 사리 세탁 모드 인도 1000. 그다음에 이제 스트롱거 워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기세를 아끼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도는 많이 때려 넣어요 세탁기 안에.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많은 옷을 한꺼번에. 그래도 빨리게. 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가 요즘 킬러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인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제품을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유를 사면은 이게 매니팩처된 우유가 아니라 시골은 지금도 이제 내 지정 소가 있어요. 그럼 소한테 서 짜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요 그릇에다가. 그럼 이걸 끓여야 먹을 거 아니에요. 살균해야 그렇죠. 되니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파스텔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00도가 아니라 좋은 100도로 살균. 하면은 예. 이제 다 달러붙으니까 55도 이렇게 되는 거죠. 80도에서 90도를 맞춰가지고서 우유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고요. 좋은 살균 기능. 이걸 바탕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로띠 바스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죽만 넣으면 28가지의 인디안 브레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제빵기. 참고로 저는 이제 난을 집에서 먹고 싶은 사람이라 네. 전 사실 인도에서 전자레인지를 직구할까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 집에서 해 드시고 싶어서. 네, LG 거를. 네. 야. 한국 모델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 혹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처절한 노력이기도 하고 당연한 노력이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2003년부터 성과가 나오는데 2003년부터 인도 내 모든 백색 가전 1위를 LG가 차지합니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나온 성과죠. 음.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삼성이나 일본 기업은 뭘 했냐. 예. 일단 일본 기업은 프리미엄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아, 고가. 관성에 의존을 했어요. 비싸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시골을 왜 가야 돼? 굳이 현지인들의 부자들은 서양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인도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라고 한 거죠. 뭐 일종 부분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LG 같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LG보다 조금씩 늦어요. 한 3, 4년씩 늦게 마케팅을 시작했고 삼성은 처음에 들어올 때 LG나 인도 브랜드와 일본 기업의 중간 정도의 준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했어요. LG는 좀 더 대중적이었고. 스스로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반에 좀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사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망하잖아요. LG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요새는 가전을 살 때 이 브랜드를 또 잡아오는 견인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또 고생을 좀 했었는데 좀 말했다시피 다음 시간에 네. 할 수 있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시간에. 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성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LG 인디아가 이런 성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 조멸리로 연결됐고 이번에 이제 IPO를 했을 때도 사상 역대급 어떤, 그렇습니다. 네, 됐고. 그래서 대부분 인도 망한다는 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되게 당스럽고 사실은 이게 아까 뭐 현지인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결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알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심지어 LG 인디아는 이직률도 적어요. 인도 평균 이직률이 30%인데 예. LG 인디아가 12%밖에 안 됩니다. 로열티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직접 그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간은 이제 이런 담론들이 한국은 한 2년 전부터 인도가 중국을 이길 수 있냐 뭐 이딴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예. 당연히 중국 못 이기죠. 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그렇다고 안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혼자만 해도 14억인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류 얘기 한번 하면서 롯데 이야기 했고 예. 이제 오늘 LG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모를 뿐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네. 성과를 내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뭐 보다폰 사례 같은 건 정말 옛날에 인도에서 최악의 사례거든요. 굳이 그 최악의 사례를 핀셋으로 집어와가지고서 네.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야 인도가 이런데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굴러들어올 이익을 발로 찰 필요도 없다. 라는 어쨌든 이야기를. 수많은 기업들은 망하기도 하고 네네. 흥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굳이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무조건 망해라는 이미지를 펼칠 그러니까 필요도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국 일본 맨날 싸울 때 투 채널에서 제일 나쁜 얘기 한국에서 가져와서 와 일본 애들 이랬어 하는 거고 한국에서 일베서 하는 얘기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야, 한국 사람이 이렇다면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익으로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네.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하지만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잘 됐는지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게 맞다. 네. 무조건 잘 된다는 엘도라도는 그것도 아니고 네. 가면은 망한다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펙 정상회의 때 인도 모디 총리가 올 거예요. 아마 네, 곧 그렇죠. 경주에. 지난 정부가 인도랑 함께 소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좋은 스킨십이 있기를 바라고 네. 지금 대통령이 네. 국회의원 할 때 한 인도 친선협회 회장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인도는 안 갔지만 몰랐어요. 이제 뭐 그러면. 명예직이었을지도 네, 모르겠지만 당연히 명예직이었지만 있었고 뭐, 예. 그다음에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이번 IPO 할 때 LG전자 MD가 네. 힌디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가끔 이제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지어로 연설한 경우가 있지만은 네. 한국은 뭐 외교관 주재원 다 합쳐가지고서 남았을 때 정도나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다 영어죠. 그냥. 여기도 물론 이제 보고 읽은 경향은 있는데 네. 좀 LG의 성의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인도 사람들 움직였구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서 제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네. 나마스테. 마나니의 아티틱은 비시아 슈룹세 NSE के CEO श्री आशीष चौहान जी। इस ऐतिहासिक अवसर पर LG इलेक्ट्रॉनिक्स के साथ शामिल होने के लिए आप सभी का धन्यवाद। यह IPO LG के लिए सिर्फ एक वित्तीय उपलब्धि नहीं है, बल्कि यह एक नए भविष्य की शुरुआत है जिसे हम भारत के लोगों के साथ
मिलकर बनाएंगे। भविष्य में लाइफ स्कूल की भावनाओं को अधिक से अधिक भारतीय पर्यटन के साथ साझा करेंगे। साथ ही हम उन शेयरधारकों को स्थायी मूल्य प्रदान कराने के लिए प्रतिबद्ध जिन्होंने हमारे विजन पर विश्वास किया है। अंत में मैं भारत सरकार से भी एनएससी हमारे पार्टनर्स एलजी परिवार और ग्राहकों का तहे दिल से धन्यवाद करता हूं। धन्यवाद। नमस्ते। 어쨌든 뭐 요즘에 되게 어렵다, 힘들다, 이제 피크를 쳤다, 뭐 이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현대차도 그렇고 네. 이번에 LG전자도 그렇고 인도라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결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인도 혐오가 네. 물론 국민 스포츠긴 하지만 네, 인도 혐오 멈춰. 예, 좀 그만. 예. 네, 그만. 예. 저를 그건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어디든 장관 옛날에 이광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는지를 하면 결국은 다 받아들인다. 네. 진심은 알아준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 뭐 우울한 소식만 전해주고 있고 짜증나는 일만 넘쳐나는 이 세상에 우리 환타님은 언제나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통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앞으로 저 KTV로 전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고 나서 지금 네. LG전자 주식을 샀는데 한국 거를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이미 1%가 떨어져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몸으로 또 본인의 판단을 또 책임지시려고 하는 우리 환타님. 지구본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 네, 준비하다가.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까 재밌는 이야기들 자 다음으로 밀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몰아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G에서 성공한 LG전자 그리고 IPO까지 성공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환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